문법이니까 문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점은 있으면 해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 나오면 이제 또 안 되니까 항상 EBS 교재는 3학년들은 특히 독해책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이 독해랑 차이가 뭐야? 이거랑 영어랑 영어 아 맞다, 2번이죠. 이번의 내용은 약점을 미리 말하면 뭘 얻을 수 있겠다? 상대방한테 정직하다는 그런 걸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광고업자가 제품의 약점을 미리 말하면 그 사람이 조금 정직해 보일 수도 있고, 두 번째에는 어토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토니가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가 자기 피고의 단점을 미리 말해서 약점을 말하면 책 잡힐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직한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하면, 비코우스나 비코우스 오브의 차이는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비코우스 다음에는 조동사가 오고 비코우스 오브 다음에 명사가 온다,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에 있는 비코우스 다음에 조동사가 와가지고 꼭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해석을 실은 미리 해봐도 퍼시브란 말은 지각동사의 지각하다, 즉 느끼다는 말이니까 그것이 사물인데 정직함을 느낄 수는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진 정직이라는 명사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cause of로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뭐라고? 정직함이 느껴지는 것 등등이니까 해석을 대충 해보겠습니다. 애드버타이서스 광고업자들은 희도 뭔가를 때리냐면 one particularly 하나의 특별한 이펙티브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은 뭐뭐처럼 보이는 방법이냐면 argue against는 반대니까 자기의 이익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써서 효과적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광고업자의 방법인데요. 그 광고업자들은 멘션, 뭘 언급하냐면 마이너, 즉 작은, 이크니스, 약점이나 드로우백, 역시 약점을 말하는데 어브 더 프로덕트 상품에 인디에드 광고에서 뭐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죠. 대뇌 그러한 방식으로 즉 광고업자들은 크리에이트 뭘 만들어내냐면 perception of honesty, 즉 어떻게 해석해? 정직함이라는 인식을 이끌어내겠죠. 자, 프로미치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 정직함이라는 뭐에서? 인식에서 from they can be more persuasive,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 설득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상품에. 됐습니까? 어드버타이틀 타이틀스, 광고업자의 사람들이 광고업자의 사람들은 not alone in the use of this tactic. 택틱은 뭐예요?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어토니 변호사들도 아토투 배우기를 뭘 배워? 이런 거를 배웁니다. 썬더란 말은 번개란 뜻이고 오퍼넌트는 상대방 적이란 뜻이고 스틸리란 말은 훔치다는 뜻이어서 적의 번개를 훔치다란 말은 적의 어떤 번쩍이는 순간을 훔치라는 얘기입니다. 적이 번뜩이거나 자기가 최고인 순간으로 반짝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훔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훔친다고? by mentioning 뭐함으로써? weakness 약점을 언급함으로써 in their case 그 사건에서 before 뭐 하기 전에? 상대편 변호사가 언급하기 전이죠. 대시라는 동사 대동사는 최근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대명사는 잘 안 나오고 이제 대동사가 더 잘 나옵니다. thereby 그래서 establish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나오죠? perception of honesty 즉 정직함이라는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 눈에서? 배심원드 눈에서. experiment 실험이 demonstrate 입증해서 보여준 사실은 that 이러한 뭐가 전법이 전술이 work 통한다는 것이죠. when 뭐 할 때 jurors 배심원들이 heard 들었을 때 뭘 들어? 변호사가 bring up 뭐를 가져옵니까? weakness in his own case first 자기 사건의 약점을 처음으로 갖고 오게 되면 jurors assigned him 이 사람들이 배심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훨씬 더 honesty 더 정직하다고 보게 되고 more favorable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누구한테? 그 사람의 전체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누구의? 배심원들의 판결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인식하게 된 정직함 때문입니다. 됐어요? 네.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먼저 약점을 언급하면 뭐 영어 있는 표현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정직하다는 인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또 정답을 말하고 문법으로 풀면 이런 문제 즉 대명사냐 아니면 체계대명사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동사 목적어 중에 이 A하고 이 B라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으면 themselves를 쓰고 똑같지 않으면 them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또는 제기대명사하고 대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뭔 문제가 아니고 문법 문제가 아니고 해석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6번의 내용은 좀 어렵지만 물건을 부시거나 억지로 과도하게 돌려서 물건의 결함을 발견하는 엔지니어들의 습성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2번을 아까 미리 말한 대로 해석 문제라고 규정 지었으니 뭐 해석을 해봐야 답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랩트라는 단어가 PP 형태, ED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사구문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컴마를 찾아보니 컴마가 안 보이네요. 그죠? 또 해야 돼. 보호도치입니다. 보호도치 문장이 지금 몇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브레이스란 말부터 어려운데 혹시 인브레이스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인브레이스는 포옹하다라고 단어장에 나옵니다. 포옹하다를 좀 바꿔볼까요? 포용하다. 됐죠? 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뭐 남한이 북한의 뭐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쓸 때 실제로 인브레이스라는 말을 되게 잘 써요. 랩톱 어디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In the idea of 어떤 아이디어? 실패를 껴안거나 포용하는 방법 중에 뭐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냐면 related notion. notion은 뭔 말이야? 아이디어가 겹치죠? 어떠한 관련된 생각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냐면 breaking things, 즉 물건을 부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물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찌꾸고 특히 더 복잡한 사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often 가끔씩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에요. to improve complex system, 즉 복잡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examine its limit, 뭐를? 그 물건, 즉 이렇게 되죠. 그 복잡한 시스템의 리밋, 뭐를? 한계를 검사하는 겁니다. by 뭐함으로써? 그 복잡한 시스템을 force 끝까지 강제적으로 돌려서 뭐 할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시나 댐 같은 걸 쓰면 되잖아. 근데 실은 시스템이 시스템을 돌릴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컴퓨터를 어떻게 돌리고 마차가 마차를 어떻게 돌려? 그죠? 맞지? 말이 말을 어떻게 달리게 합니까? 우리가 달리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인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유일한 방법, 뭐 하는 방법? 복잡한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죠. 복잡한 시스템을 뭐 함으로써? 우리가 기계를 억지로 돌려서 그 결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동차 어떻게 결함을 찾아? 엄청 굴려봐야 돼. 그럼 나사가 어디 빠질 거냐, 그죠? 그럼 거기가 약점이잖아.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 어떻게 결함을 찾아야 돼요?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봐야 되겠죠? 과부하 될 때까지. 그러면 뻑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찾아서 페일리어 실패를 찾아가지고 복잡한 어떤 것을 더 향상시키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소프트웨어를 among the most complex things we make,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은 usually tested, 테스트가 됩니다. quality, 평가, 아니 그 품질이 평가가 되는 거죠.
by 뭐함으로써 employee 고용함으로써 누굴 고용해? 엔지니어들을. 시스템적으로 find way 어떤 방법을 찾아? 크래시 박살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계속 과부하되게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디서 빵꾸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죠. Similarly 비슷하게도 one way to troubleshoot. 트러블슛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습니까? 고장을 수리하거나 또는 버그가 생기면 버그를 고치는 것을 보고 트러블슈트라고 하는데 complicated device 굉장히 복잡한 기계의 결함을 찾아내는 것은 어떤 결함? 그 기계가 어떤 기계? 부서진 기계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은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force 억지로 negative result 즉 부정적인 결과를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고장 나게 하는 것이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죠. 뭘 찾기 위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약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기계를 심하게 굴려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이지 심하게 굴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안 보이겠죠. 4번도 어렵고 5번도 어렵습니다. 밑줄이. 그레이트 엔지니어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들은 리스펙트 존중심이 있어요. 뭐에 대한 존중심이? breaking things 물건을 부시는 것에 대한 존중심이 있겠죠. 왜? 물건을 부시는 건 자기 물건을 부셔가지고 얘가 싫다, 얘가 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물건을 부수거나 물건을 심하게 다룰 때 자기 물건이 가진 약점이 나오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 행동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리스펙트 존중하는 거죠. 맞죠? 그것은 sometimes 가끔씩 누구를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을 놀랍게 합니다. 야 그렇게 차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심하게 굴려도 되니? 야 그렇게 소프트웨어 한 2달 3달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심하게 굴리면 어떻게 라고 우리가 놀라워할 거야. 맞습니까? 이 대시 뜻하는 것이 물건을 부수는 것에 대한 존중심입니다. 그래서 S가 없으니까 S가 붙은 게 맞습니다. 저스티스 마치 뭐처럼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have patience 인내심이 있죠. 뭐에 대해서? failure 실패에 대해서. 그 실패는 that 오픈 가끔씩 헷갈리게 합니다. 혼동시킵니다. 누구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야겠네. 맞죠? 그러면 동사가 저렇게 떨어지네. 그죠? 대신하는 관계된 명사 다음에 동사에 대한 선행사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하고 되게 잘 연결이 되긴 하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물건을 부수는 것에 대한 존중심, 실패에 대한 인내심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선행사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 있는 동사의 모양이 일치시키는 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맞죠? 네. 그래서 물건을 부수는 것에 대한 존중심과 실패에 대한 인내심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뒤에 있는 동사 s가 왜 붙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하지만 habit of embracing negative result 부정적인 결과를 껴안는 것은 one of the most essential trick 가장 필수적인 트릭입니다. 뭐 하는데? 성공을 얻어내는데. 트릭은 속임수라기보다는 이때는 뭐 신기한 묘기 등등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6번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고의로 물건을 망가뜨려서 여기서 나온 것이 failure하고 여기서 나온 것이 네거티브 리절트가 될 텐데, 그죠?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향상시켜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런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실은 어느 문장을 읽어도 비슷한 글인데 그래도 다시 보니 첫 번째 문장이 또는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마지막 문장도 좋죠. 다음부터 주제 문장은 처음 아니면 마지막 문장 둘 중에 하나를 어디를 읽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빈칸이 처음 아니면 마지막이 되겠죠. 빈칸을 많이 만든다면 어휘 문제로 되게 좋은 문제 같고.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를 수업을 해야겠죠. 자, 봐.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가고 싶어요. 학교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마술로 표현했습니다. 네. 학교 가고 지금 학교 가고 있군요. 첫 번째 to와 두 번째 to가 다릅니다. 첫 번째 to는 뒤에 뭐가 나와서? 두 번째 to는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to에 뭐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면 이거를 동명사로 바꿔서 ing를 써야 맞겠죠. 첫 번째 to와 두 번째 to를 구별해야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두 번째 to를 뭐라고 부르고 제인사라고 불러서 전인사 다음이니까 to 다음에 ing가 나오잖아 이 바보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답안지를 보고 푸는 거하고 똑같아. to가 전인사인지 to 부동사인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전인사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인지 살펴보면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은 어떻게 되죠? 나는 나의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to는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to가 뭐뭐로라고 해석이 될 때는 전치사니까 뒤에 ing를 쓰면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럼 to는 언제 뭐뭐로라고 해석됩니까? 앞에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어떤 말? 갑니다 학교로, 옵니다 학교로, 앞으로, 뒤로, 옆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앞에 이렇게 방향을 뜻하는 말이 나오면 to는 자동으로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니 그때는 전치사이니까 뒤에 동사 모양은 명사나 ing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이제 줄줄줄 써보겠습니다. 1번. 아까 고가 나왔죠? 고의 반대말이 뭐지? 컴이죠. 헤니 컴스트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남자애들 축구 앞에 있는 애들 보고 뭐라 그러죠? 포워드 맞아? 아닌가? 공격수? 아 뭐야 애들 아무것도 몰라. 포워드는 앞이란 뜻이야. 기대하다, 고수하다 뭐 등등으로 뭐 아니 고수하다란다. 학수고대야 막 등등으로 나오죠. A에서 B까지입니다. 당연히 방향이죠. 그러니까 B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이번 강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단어가 뒤에 좀 어려워집니다. 물론 사람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대부분이 익숙하다의 뜻이에요. 익숙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을 보고 익숙하다라 그러죠. 그래서 방향의 뜻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는 봤어요? 압니까? 모릅니까? 이건 압니까? 모릅니까? 얘는 압니까? 다 같은 뜻입니다. 왜? 같은 구조에 들어오면 같은 뜻이야. 영어가 원래 그래. 그럼 헌신하다 바치다는 무슨 말이지? 나 자신을 여기다 던지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답을 찾아야죠. 자, 잘 봐야. 이 6번이 가장 어려워. 6번은 이제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고 탭스나 그런 심에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오버한 문제예요, 솔직히 이 문제. 나왔는데. 몸으로 가는 열쇠, 몸으로 가는 해답, 몸으로 가는 해결책. 전부 다 몸으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까? 잘 나오잖아. 대학으로 가는 열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세 가지 단어 모두 몸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거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방향의 뜻이 있으니까 to는 몸으로라고 해석이 되니 방향의 전사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 여기죠. 우리 책에서는 비결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몸으로 가는 비결, 몸으로 가는 해답, 몸으로 가는 열쇠, 몸으로 가는 해결책. 비슷하냐? to 다음에 ing가 나올 때 나도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번호를 매겨놓고 하면 하나가 또 나오고 번호를 매겨놓고 하면 하나가 또 나오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는데 다 외우니까 또 뭐가 또 나와요. 얼마나 짜증나. 나 5개만 나온다고 생각 5개만 죽어라 이러는데 갑자기 이것도 A에다 6번 나와. 이건 또 몰랐지 7번. 이건 또 몰랐지 8번. 이렇게 되면 돌아버리잖아 사람이. 그래서 원칙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해? 이 새끼가 푹 찌르네? 그쪽으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극이 오면 그쪽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는 원칙이 뭐라고? 원칙이 뭐라고? 방향. 그럼 to는 뜻이 뭐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외울 때마다 또 나왔네. 또 외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2개를 풀어볼게요. 몇 번이죠? 6번에 5번이었죠?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고. 그래서 또 from A to B 됐죠? 6번 끝내고 7번으로 갑시다. (7번의) 내용은 판타지 롤플레잉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타지 롤플레잉이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하면 또는 이 친구가 나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된다면 선생님이 뭐뭐 한다면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자기 상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서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판타지라 그래서 말 그대로 막 이상한 나래를 펴지 마시고 공부나 학업이나 친구나 교우관계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좋은 결과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을 보고 판타지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은 이따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A번은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니까 해볼게요. 이미지의 상상력과 독창성은 대문의 열쇠가 됩니다. 뭐에 대한? 판타지 롤 플레잉에 대한 열쇠가 됩니다. if 만약에 스튜던트 학생들이 cannot imagine 자기 자신 즉 학생들이 engage 참여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면 by 뭐에 의해서 판타지 월드에 대한 것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면 그 판타지 월드는 누구한테 묘사가 되죠? 이 학생입니다.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더 게임은 cannot get off the ground 땅에서 출발할 수가 없겠죠. 시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 스튜던트 학생들은 엑서사이즈는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학생들을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their imagine의 상상력과 크리에이티비티 독창성을 카운틀리스 굉장히 셀 수도 없을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rom A, 두 번째 이렇게 되죠. 어디서부터? taking on the role, take니까 취하는 것이니까 역할을 취하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대어는 뭐지? 학생들인가 봐요. 그죠? 학생들에게 할당된 캐릭터를 맡고 to interact with 누구랑 같이 상호작용하냐면 다른 학생들이겠죠. 동물 하지 말고 에일리언은 낯선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foreign도 낯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in every case 모든 경우에 what is 멀리 최소한으로 call for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imaginative 즉 상상적인 탄력성 유연함입니다. 이노 도모하기 위해서 react appropriately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multiple 많은 상황 어떤 상황? 학생들이 만나는 상황이 되겠죠. 머릿속에 연극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연극을. 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looking ahead 앞을 보는 거죠. 어떤 앞을 보는 겁니까? consequence 결과 어떤 결과? various action 다양한 행동과 결정에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일쌤한테 야자를 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판타지를 계속 해갖고 그런 거를 조금 예측해본다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대과 화선 어떻게 구별한다고? 대선 하나, 둘, 세 개나 돼. 관계대명사, 접속사, 동격의 명사들 된다고. 화선 하나밖에 없어요. 뭘 따지라고? 화를 따져서 화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하면 돼. 화의 조건은 뭐라 그랬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쭉 보시면 주어가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완벽하니까 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판타지 롤 플레잉이 뭘 제공한다? 아이들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컬티베이트 배양하기 위해서 또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뭘 테스트해? 생산적인 사용 뭐에 대한 사용? 상상력이죠. 여기가 주제가 되겠네요. 대시니까 머릿속에 판타지를 생각을 해서 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얘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뭘 통해서? 상상력으로. 상상력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좋은 것인데 이런 경우는 좋겠다는 얘기죠. utilizing은 사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뭘 사용해? 그 상상력을 to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거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죠. 됐습니까?
번째 뭐야? 판타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리브, 활기차게 생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터너티브는 뭐가 되죠? 형용사 뜻도 있고 명사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s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 뜻이 아니고 명사 뜻이겠네요. 다른 선택입니다. 다른 선택을 비전,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분명히 나한테 욕을 하겠지?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또 이건 뭡니까? 아, 밑에 나와 있군요. 공감.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아는 이 친구는 이런 친구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거나 또는 그것을 조금 더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겠다 뭐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력과 격창성으로 창의력으로 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상황 예측 이러면 되겠네요. 차라리 질문해. 우선은 문법이 자기가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문법으로 우선 질문을 받고 지문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5번. 5번에 A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A가 문제입니다. A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봐. 나돈니가 부정어니까 동사주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그런 문제가 아니게 되죠. 그럼 어떤 문제냐면 뒤에 있는 디파인드를 PP로 보면 비동사 PP 즉 수동태냐 아니면 현재 완료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니 결국엔 능동수동 문제가 됩니다. 능동수동 문제는 어떻게 풀어? 목적어가 있냐 없냐 문제로 풀잖아요. 근데 컴마로 끝나버렸으니까 이야기가 끝났죠. 목적 없으니까 수동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봐도 엑스퍼티스란 말이 무슨 말이고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적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지식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므로 비동사 PP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번은 대시냐 휘치냐 따질 때 어떻게 또 따지면 된다고? 대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많으니까 휘치만 가지고 따지면 되잖아요. 휘치는 뒤에 불완전하잖아요. 맞습니까?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휘치가 안 돼. 동격의 명사들인 대시 답입니다. 10은 엔드에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절 구조가 되죠. 이 지문은 단기적으로 어떤 음악가를 양성하는 학교나 학원에 들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지문의 내용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우선 문법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해야 되죠. 네, 아까 밑줄 쳤던 부분이고 뱀세부세 밑줄이 쳐져 있으면 백발백중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명사가 같은 명사인지 다른 명사인지를 구별하는 내용이니까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 이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봐. When people don't trust their own judgment 자기가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할 때는 they 그 사람들은 look to others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데 뭐를 위해서?
증거. 어떤 것의 증거?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고를지에 대한 증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뜻이니까 자기의 판단이 확실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존한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라. 됐습니까? 자,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5번이 맞다는 걸 살짝 증명을 하고, 자, 이제 셰리프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어두운 방에다가 레이저 프린터로 뿅뿅뿅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 광선을 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광선을 쏜다고 할지라도 착시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얼마나 움직였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옆에 눈치를 보고 쟤네들이 움직였다고 이거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마지막 줄 됐습니까? 이 사람이 결론을 내기를 대리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When there's no objective correct response 보입니까? 첫 번째 줄은 마지막 줄이야. 결국에 핑카는 첫 번째 줄 아니 마지막 줄이에요. 뭐 할 때? 첫 번째 줄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고르지 못할 때. 밑에는 뭐예요? 정확한 반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이니까 객관적인 정답이 없을 때죠. 그럴 때는 어쩐다고? 사람들이 남을 본다 그랬죠. 남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쫓아간다 그랬죠. 그대로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거의 일치합니다. 5번이 맞습니다. 컴마 이하를 보고 컴마 이하에 아마 피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줄에 셀프 다우트란 말로 활짝 밀어버리면 그대로 5번은 맞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2번을 풀기는 풀어야겠죠. 이번은 얘가 주어고 동사라면 and 다음에도 동사가 와야 됩니다. 병렬 구조로 깔끔하게 풀리죠. 네. 자신의 판단이 확실치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본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본다. 다른 사람을 본다. 역시 다른 사람을 본다가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거 하고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문장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여기서부터구나. 네, 이렇게 되네. 2번 밑에 액츄얼리부터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불빛을 계속해서 해놓고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물어봤는데 액츄얼리 실제로는 그 불빛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시 현상 때문에, 착시 현상은 어떤 용어로 정의가 되었냐면, 그럼 되겠죠? 그래서 ED가 붙습니다. 어떤 용어로 정의가 되냐면 바로 오토키네틱 이펙트라는 걸로 정의가 되는데,
오토키네틱 이펙트는 위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 그냥 불빛 자체가 움직인다는 그런 착시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 이 효과 때문에 이 სიმ도 어떻게 보이냐면 불빛이 계속해서 항상 계속해서 시프트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도우 뭐가 이상하죠? 생략된 거를 적어봅시다. 올도우 계속해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투어 디퍼런트 인스텐트 어느 다른 정도로 각각의 실험 대상에게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할지라도 사람들한테 다른 정도로 각기 다른 정도로 이동한다라고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각기 그 빛이 움직인다는 정도는 각기 다른 겁니다. 그럴지라도 앞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올더우 다음이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올더우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 통째로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about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아닐 것 같아요? 뭐뭐에서 대해서의 뜻은 아닌 것 같죠? 이때 about은 대략이라는 뜻도 아니고 두 번째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주의를 정체 없이 배하는 것을 보고 about이라고 합니다. around가 이런 의미라면 뭐 라운드 둥근 것 위주로 돈다는 의미라면 about은 이렇게 아무 대중 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about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움직인다 등등으로 about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했습니다. 또 질문. 8번 질문했어요. 아니 질문 당연히 해야죠. 8번은 먼저 문제를 풀면 8강 8강? 아 이게 시간 없습니까? 이게 몇 강이죠 이거? 아 이거 시간이구나. 7강 질문 우선 받고 8강 넘어갈게요. 7강 문법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8번에 틀린 아 뭐 8번 그냥 하자고? 아. 8번은 2번 되게 이상하죠. 2번 회어 다음에 불안 완전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빠져 있잖아, 그죠? 네, 의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라는 명사로. 네. 어 4번이 문장이 4번 밑줄이 틀려 있는 것 같은데 4번 이렇게 기네. 아이고. 봅시다. when 뭐 할 때 어떤 사람이 볼 때 스트로는 뭐죠? 빨대 같은 것을 in glass water 즉 물 안에서 볼 때 light ray 불빛이 from 어디서 오는데 빨대우 부분에서 오는데 그 빨대우 부분은 물 안에 있겠죠? 동사 자리니까 동사를 써야 됩니다. 아, 밑에 나와 있구나. 굴절 되겠죠? 어디에서? 표면에서.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 물과 뭐 사이? 유리단 사이. 또 뭐와 뭐 사이? 글래스와 공기 사이에서 굴절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굴절이 돼서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봐야 되나? 자, 볼게요. 여기서 볼게. 자, 봅시다.
펜 뭐 할 때 이러한 광선이 enter the eye of the observer 관찰자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nerve in the eye 눈에 있는 신경세포가 send 뭘 보내게 되냐면 시그널 신호를 관찰자의 뇌에 보내게 됩니다. 뇌는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픽처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based on 뭐의 기초에서 그림을 만들게 되냐면 어디서 맞죠? 이건 의문사입니다. 어디서 광선이 왔는지에 보고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오늘 대동사 괜히 많이 겹치고 있죠? 대동사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동사가 겹치면 대동사가 됩니다. 명사가 겹치면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뇌가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이야? 뇌가 광선이 어디서 왔는지에 기초를 두고 그림을 만들어내겠죠? 상을 만들어내는데 without 뭐 하지 않고 account for 뭐를 고려하지 않고 effect of reflection 즉 굴절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so 오브젝트 물건의 물체의 appearance 외상은 distorted 구부러져서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 본다는 얘기죠? 물 위에 있는 상만 계속 본다는 얘기죠. 물 위에 있는 상을 보기 때문에 물 밑에 있는 상을 못 보니까 빛이 거기서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8번은 빛이 굴절돼 가지고 물체가 이제 왜곡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관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좀 내용이 좀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면 8번에 위치해 있기도 하네요. 지금 좀 보면 여러 가지로. 7강 질문. 문법은 질문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문 읽었는데 모르는 거 있나요? 지문을 정리했습니까? 지문 정리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이거 나중에 못 읽어. 나는 뭘 어렵다고 생각했냐면 네, 4번에 표표가 있네요. 5번 4번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죠. 지문 자체가 어휘로 내기 좋은 그림 같아요. 5번만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앞서 적용합니다. 뭐를 미니멀이니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최소한의 트레이닝 즉 훈련을 적용합니다. 누구한테? 음악가들한테. 뭘 가지고? 퍼포먼스 디그리 어느 정도 연주 실력을 제공을 하는데 인원 attempt to 어떤 시도를 가지고 하냐면 to make them은 위에는 음악가들이 인스턴트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뭘로 선생님으로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조동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자기도 모르게 체크를 해야 돼. adequately 적절하게 prepare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those performer 그러한 연주자들을 for the life of professional educator 전문가적인 뭐는 될 수 없겠다? 교육가는 될 수 없겠죠. 한마디로 3개월 단기 양성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엑스퍼티스 전문가적 지식도 내려올리 좁게 정의될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they 그 사람들은 often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컨셉 개념이 부족하게 되는데 어떻게 인테이크 상호 작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인스파이어 영감을 줘야 되는지 자기가 맡은 학생들 즉 젊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they 그 단기 양성된 음악 선생들은 may justify challenge 도전이나 어려움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도전이나 어려움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욕을 함으로써 너네들은 뭐 하잖아? 배울 의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대인은 전부 다 단기로
만들어진 양성화된 실력 없는 강사들을 말합니다. 시밀러리 비슷하게도 그 강사들은 do not have experience 경험한 적도 없고 또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뭐를? 네이처 본질, 스트럭처 구조, 뭐에 대한 구조? 학교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있어요. For the complicating this scenario, 더 이 시나리오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실이냐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행정가들이 typically 전형적으로 어떤 기술이 어떤 지식이 부족하냐면 뭐에 필요한 프라펄리 적절하게 슈퍼바이스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또는 프로그램을 감독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행정가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되겠죠. 공무원들도 위에서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감독을 못하니까 단기 양성된 그런 선생님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While excellence is usually easy to recognize, 뛰어난 실력은 쉽게 recognize,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is much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려운 것은 administrator, 아까 같은 공무원 같은 행정가들이 to identify, 뭐 할 수 있는 것이 어렵냐면 첫 번째 식별하고 두 번째 그 안 좋음을 식별하면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로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뭐를 식별하는 게 어렵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단점을 식별하기가 어렵겠죠. 왜? 그 사람들이 행정가고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뭐 하기가 힘들어?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필요한 가이드나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 역시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bring about은 가져오다, 초래하다 등등의 뜻이니 필요한 형상을 만들려고 필요한 양성을 초래하기 위해서 뭐도 힘들고 안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것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가이드나 도움도 주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제 문장이 실은 세 줄이나 되니까 당연히 어려워서 아마 병렬 구조로 된 것 같습니다. 단기 양성 음악 강사들의 단점 등등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정리하면 좋겠다 이 말이지.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8강 호준이 8강 8강 3번.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러닝 크라우드가 누구?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입니까? 그룹입니까? 뭐라고 생각해? 러닝 크라우드가 뭐라고 생각해? 자, 해석을 해보고 나서 한번 물어볼까요? 포드 포스트 타임 처음에 짐밥이 보았어요. 알아차렸습니다. Slightly worried look on running's crowd. 러닝 크라우드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달리는 구름이라고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대문자니까 대문자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러닝 크라우드에서 아주 살짝 걱정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otherwise 살짝 다르게 expressionless 표정이 없는 얼굴이에요. his face 누구 얼굴이야? 응? 러닝 크라우드의 얼굴은 걱정했던 얼굴이죠. 감 차분하지만 but
his eyes 눈은 kept their gaze 그 눈의 시선을 fixed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었냐면 upon great east gate 커다란 이스트 게이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이라고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동대문이 아닙니다. 네. There was long pause 긴 어떤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In his silence 어디에? 히스는 러닝 클라우드입니다. 말을 안 했나봐요. and 그리고 짐 밥은 대어란 말은 처음 볼 텐데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짐 밥은 감히 disturb it 그 사일런스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뒀겠죠. 러닝 클라우드의 롱 블랙 헤어 긴 머리카락은 행의 과거가 헝이니까 밑으로 치렁치렁 내려왔고 라이크 뭐처럼 샤이니 블루 커튼 반짝반짝이는 커튼처럼 인 더 문라이트 달빛에 커버링 뭐를 덮고 있냐면 most of his 즉 러닝 크라우드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except 뭐만 빼놓고 to highset cheekbone cheekbone은 광대뼈를 말하니까 광대뼈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 같아요. the feather in his headband 머리에 헤드밴드에 끼고 있는 페더 깃털은 올드 오래되었고 웨더 비튼 날씨에 의해서 두드러 맞은 것처럼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네, very much like the one. 자, the one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치 뭐처럼 같냐면 he had given 누가 러닝 크라우드가 누구한테 주었던 짐 밥한테 옛날에 줬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너덜너덜합니다. The same blue feather 똑같은 블루 페더가 짐 밥이 was wearing 끼고 있는데 in his own head 누구 밥이죠? 그날 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다 같은 블루 페더를 끼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타를 러닝 클라우드는 콤이 뭐야? 빗 또는 빗질하다. 빗질을 뭘 빗질했다고? 다크니스 어두움을 눈으로 훑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머리카락을 핥듯이 thoroughly 떠났네. 서로는 뭐야? 뭘로? 눈으로. SO는 뭔 말? 마치 뭐처럼?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show little fear of it. little에다가 뭐라고 적어야죠? 거의 두려움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He spoke a few tongue word in his native tongue. 네이티브 tongue은 뭐라고 적어야죠? 이쯤 돼서 물어보자. 어떤 사람 같아? 인디언 같아. 인디언이 뭐 이름이 이런 거 많잖아. 뭐 주먹쥐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많고 뭐 바람의 기운을 받아 뭐 이런 뜻이 많잖아요. 그죠? 러닝 크라우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언 이름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회한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없이 먼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광경을 짐밥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고 짐밥은 아주 옛날에 깃털을 주고받는 걸로 보아서 굉장히 두 사람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모국어로 얘기하는데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짐밥은 잘 못 알아듣는 걸 보아하니 인종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인디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전 말인 줄 알았어요. 막 깃털 나오고 막 머리 되게 길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읽다가 네,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중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영어는 문학보다 비문학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문학은 이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분위기 심경, 두 번째는 희 찾는 문제 여기죠. 마지막에 장문 독해입니다. 네, 이것 빼고는 전부 다 비문학 위주니까 문학은 좀 쉬운 부분에 속하니 물어볼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뭐 주인공 기분이 어땠냐 줄거리죠. 또는 희가 누구냐. 희가 누구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은
소설 같은 경우에 희가 누군지를 찾지 못하면 엄마하고 딸의 대화를 계속 헷갈리게 되니까 글을 못 읽게 돼요. 특히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자, 8강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혹시 다음 시간에 또 뭐가 있으면 뭐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오실 때 뭐를 해줘야 저희가 서로 편하냐면 빈칸 문제를 절반 정도 처리를 해줘야 금요일날 편안하게 우리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유형편 절반 정도가 끝나게 되니까 3월달에 유형편 나머지 굉장히 쉬운 부분만 남자라 이렇게 되면 그죠? 쉬운 부분이 남게 되면 순수하고 있는 작문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마편 즉 주제편을 하게 되는 주제편은 강의 많지만 한 강에 4문제밖에 없어요. 내실은 그때도 똑같이 2강씩 할 겁니다. 4강씩은 하진 않고 그렇게 되면 3월 중에 끝납니다. 책이 3월 중에 분명히 끝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좀 그 악마 같은 영어 독해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돌려놔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3월 달에는 그 아마도 주말반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야자가 풀리거나 그러면 어쨌거나 주중에 한 번 더 부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거는 이제 3월 달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주중 수업은 이번 주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수업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